저는 자연염색을 하는 자연염색 박물관장 김지희입니다. 보면 어릴 때부터요, 제가 수채화나 회화 그림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기대회 같은 것도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회화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응용미술과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응용미술과에 가서 가장 회화가 닮은 게 뭐냐 하고 보니까 염색이더라고요. 공예 분야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염색 분야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염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추출해낸 염색의 방법은 알료보다는 자연에서 나오는 추출해낸 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색채가 굉장히 우아해요. 은근하고요. 그러니까 좀 채도가 많이 높지 않은 거예요. 빨강이라도 새빨간이 아니고 그냥 빨강이에요. 파랑도 그냥 파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가 신 듯한 그런 염색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운, 그렇게 바로 피부에 닿는 같은 느낌의, 인간의 마음이 순화되는 그런 느낌의 그 염색이기 때문에 자연 염색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연의 식물 중에서도 특히 뭐 잎, 뿌리, 열매, 모든 가지부터 시작해서 식물은 거의 다 쓴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 동물 염료 중에서도 이런 나무에 기생해가지고 나오는 오배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래 선인장에서 기생하는 고지닐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락이라는 나무에 기생 주는 거는 벌레에서 나오는 그 형태라든지, 근데 다양하게 넓게 쓰지만은 제일 많은 거는 역시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를 하고 있는 쪽이라든지 홍화라든지 이런 게 대표 있는 자연 염색인데, 그런 거는 보통 끓여서 하는 염색이 아니고 약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죠. 그렇지만은 보통 식물을 끓여서 하는 염색 있잖아요. 뭐 양파라든지 밤 껍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쉬운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매염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집에서 쉽게 하려면 명반 전처리를 하고 난 후에 선매염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염색을 하면 염색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염색 속에서도 천으로서 염색을 나타내는 옷이라든지 패션에 응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염색 쪽에 완전히 그림처럼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금 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가족의 그림 그린다거나 또 이래 돼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염색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분류하면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천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생활품 중에서도 그 중에 소품, 뭐 이런 지갑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까지, 구두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넓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회화에서 나오는 그림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넓게 쓸 수 있다는 점에 이제 보통 그 일반인들은 흥미를 갖기 쉬워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안에 속에는 내가 설명을 못한 것 중에 있는데, 우리 자연 염색 속에는 천뿐만 아니라 천도 약간 자연에 대한 그 섬유 이런 게 통해 제일 잘 되지만은 간혹 그 합성 중에서도 나이론 정도는 자연 염색이 돼요. 근데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가죽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실크하고 같은 동물성 섬유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흔히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우피라고 해요. 보통 이제 그 소에서 나오는 우피, 돈피, 양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거의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으나, 제가 이제 어차피 작가로서의 그 박물관을 하면서 제가 작업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대중들한테 체험도 해줘야 되고, 이런 공간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작업실 보셨지만은 그 작업실은 혼자 사는 작업이 아니고,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중들한테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개장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강연도 할 수 있고, 옆에 또 스튜디오 방에 강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제 전시를 할 수 있고, 여기는 1년 내내 기획실이라고 매년 바뀌는 전시장의 장소예요. 근데 2층은 또 상설 전시회 있어요. 그러면 상설은 항상 오면은 뵈놓을, 그렇지만 그런 상설도 한 2, 3년 안에 또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회전하고 바꿀 수 있고, 매년 또 어떤 연구 행을 발표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떻게 기억이 나느냐면,
쪽을 길러서 언제쯤 해야 되냐면 7월달 말에서 8월 초순에 이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쪽이 재배를 해가지고 그 쪽을 앙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때 안 해버리면 꽃이 다 피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더울 때 30도 정도 더 더울 때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손으로 돌려서 하는 작업을 하면 2시간씩 돌려야 되거든요. 아까 담아가지고 하는 단거리질을요. 근데 10독 정도 해보니까요, 그날 쓰러졌어요. 저 가서 쓰러지고 난 후에 내 제자들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다 한 번씩 다 쓰러졌대요.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전통 방법도 좋지만은 이 전통을 현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뒤편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 단거리질 할 수 있는 그 큰 공간을 2개 만들어서 그거 가서 기계를 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아예 시간을 한 1시간만 하면 돌릴 수 있도록. 그런데 내 손이 안 가도 아예 그 장치를 다 해버렸어요. 힘들었어요. 대개는 보면 그 염색의 작품들은 물론 그 작가가 품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작품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을까. 대개는 보면 염색은 하나의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작가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그 염색을 표현해내는 기술, 그다음에 기법, 재료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는 뭘 했을까, 무엇을 염색했을까, 또 기법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재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 믹스미디어잖아요. 혼성기법이라는 걸 보통 가죠. 그런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시면 훨씬 흥미롭고 본인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어떤 작품 감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